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이제 취득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싼 값에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서 사고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. 안녕하세요, 김예림 변호사입니다. 최근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서울 빌라 거래량이 12,700건 정도 기록을 했다라고 하고요. 이 수치는 지금 2021년 5월 이후에 거의 3년 정도 된 거죠. 그래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가격도 또 동시에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. 2023년 7월에 서울 빌라 실거래가 지수도 전월 대비해서 2.68% 정도가 올랐다라고 해요. 근데 이 수치를 보면은 2020년 6월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이 수치를 보면은 그 같은 달에 이제 서울 아파트 상승률보다도 더 높아요. 그래서 빌라 시장에 상당히 이제 수요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좀 아파트랑 다르죠. 그래서 아파트는 뭐 똑같은 매물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세 같은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빌라는 이제 시세 형성 자체도 좀 천차만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,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아파트는 사실 경매나 공매에 나오더라도 낙찰가를 보면은 시세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. 이거는 달리 말씀을 드리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낙찰받는 뭐 별로 크게 이제 실익이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빌라는 조금 다르죠.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시세가 다양하고 물건도 다양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이제 취득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싼 값에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. 이 빌라 시장 관련해서 이제 경매나 공매의 낙찰가율을 보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.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좀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지는 곳은 어디냐? 재개발 구역에 있는 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재개발 구역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내 집 마련을 빌라 자체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이제 개발이 완료됐을 때 새 아파트에 또 입주할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 호재까지 좀 누릴 수 있는 재개발 빌라 투자 관련해서 이제 그 경매나 공매 시장에서도 좀 인기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1월 10일 그리고 8월 8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었죠.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 이제 핵심이 빌라와 같은 이제 비아파트라고 하는데, 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비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뭐 일정 요건을 갖추면 또 세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. 이런 이유로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빌라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내가 빌라를 낙찰을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근데 경매와 공매는 사실 일반적인 매매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. 이 권리 분석이 좀 복잡한 경우들도 있고, 그리고 낙찰가가 낮게 나왔다라고 해서 그 가격에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. 경매와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못 갚는다, 빌린 사람에게 라고 했을 때 강제로 주택에 관한 강제 집행을 해서 이제 환가 절차를 거치는 점은 똑같은데요. 경매와 공매는 이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았다라고 하면은 강제로 채권자가 주택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해서 돈을 회수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경매와 공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낙찰 대금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가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경매랑 공매는 거의 유사한데, 근데 이제 경매는 사인 간의 채무를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강제 집행 절차로 보시면 되고요. 공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금이나 공과금이 밀렸을 때 이런 채무를 이제 원인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경매랑 공매 절차가 사실 조금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, 그래도 이제 권리 분석이 그나마 좀 쉬운 거는 공매인데 절차상으로는 좀 더 까다로운 게 공매 절차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장단점이 좀 있는데,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직접 또 출석을 하셔서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, 이제 공매는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. 그래서 전자로도 입찰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.
그리고 이제 경매와 공매가 이루어질 때 최저 입찰 가격이라는 걸 정하게 돼요. 그래서 이 최저 입찰 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례가 없으면 유찰이 된다라고 해서 경매가 다시 이제 연기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. 이때 이제 그 다시 매각기일을 정해서 또 이제 경매나 공매 절차를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, 이때 이제 그 다시 이제 경매나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최저 입찰 금액으로 그 낙찰을 받고 싶은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. 그래서 금액을 더 낮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, 낮추는 비율이 법원마다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. 경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-30% 낮춘다라고 보시면 되고, 공매는 10% 정도 이제 낮춰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매 예납금만 계속해서 내면 무한정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는 구조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, 공매는 최초 최저 입찰 가격보다 50% 떨어질 때까지 낙찰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공매를 그냥 중단해버립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.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절차 내에서 뭐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, 부동산에. 이런 경우에 인도 명령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부동산 인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공매는 이런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이 부동산을 빨리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매보다는 경매 절차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경매와 공매를 잘 활용하면 싼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. 그런데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서 사고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. 예를 들어서 뭐 가등기가 설정돼 있거나 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낙찰 금액에서 또 추가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시세대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담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재개발구역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지분만 나온 경우들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조합원 입주권 취득을 위해서 보통은 재개발구역 내 빌라를 매수를 하시는 건데, 조합원 입주권이 안 나오는 현금 청산 매물들이 좀 섞여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또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일부 지분만 나와 있는데 이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이걸 낙찰을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확실히 안 나오는 물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와 이 조합원 입주권을 또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사실상 조합원 입주권을 좀 취득할 수 없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, 만약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 취득을 위해서 재개발 그 구역에 있는 빌라 같은 것들이 좀 낙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이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경매와 공매 관련해서 법률적인 쟁점들을 살펴봤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